2월 21일 수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오후장 대비 전략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 장세인데 시장 지수가 조금 밀리니까 갑자기 신성 델타테크 같은 초전도체 종목들이 막 그렇죠. 급등하면서 오늘 좀 정말 빠른 시간 내 장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신성 델타테크 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요? 사실 신성 델타테크 초창기에 올라갈 때 야, 이런 테마 좀 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그건 진짜 너무 무섭긴 해요. 그랬었는데 이게 바닥에서 거의 한 15배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5조 원 가까이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사실 주식시장에 이런 현상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뭐 실체나 뭐 이런 것과는 또 상관없이 그렇죠. 분명히 이제 또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 코스닥에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엔캔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또 IRA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시가총액 지금 뭐 3등, 4등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좋다. 다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뭔가 이제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들을 빨리빨리 낚아챌 것인가. 제가 어제도 이제 길목 잡기라는 거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이렇게 숨고르기 하는 동안에 이슈가 가장 강한 쪽에 여러분들이 좀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감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초전도체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선뜻 손이 나가기 어려운 사실 정말 말 그대로 테마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또 실체가 있는 그런 모멘텀에 집중을 해볼 테니까요. 저희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키워드를 정리해서 오후장 대비 전략의 힌트를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영미 매니저님이 최근에 네. 편입했던 종목들 잘 가고 있어요. 네, 나노신 소재도 오늘도 급등하고 맞아요. 있고. 리뷰해드릴 종목이 많아요. 네. 오늘 키워드 먼저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키워드는 로터스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인데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로터스? 로터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스펙 합병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 네. 요 회사가 이제 또 테슬라의 대항마 전기차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는 한 3%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네. 요즘에 전기차 종목들도 흐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터스는 주가가 이제 상장 이후에 또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이제 특징주로 언급이 됐다. 아마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의 또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쪽 분명히 또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특히 양극재 종목들 외에 다른 종목들, 전액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CNT 도전제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제가 종목을 딱딱 찍어드렸어요. 남아있는 애들 제가 어저께 솔브레인 홀딩스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어떤 종목들이 이제 남아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그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지겹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있는 단어 AGI라는 단어, 네. 스트롱 AI, 인간을 뛰어넘는 자체적인 사고가 가능한 AI 시대가 곧 도래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시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인간이 AI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그런 영화 우리 예전에 많이 봤잖아요. 또 그런 게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기술이 발전하고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이쪽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도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에 AGI 이제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제 설립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된 종목들 뭐 네페스 아크를 포함해가지고 뭐 고영이라든지 몇몇 이런 종목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장 초반에 반도체 종목들 약세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또 연결되는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 이번 주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겹도록 지금 엔비디아와 관련된 얘기들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네, 드디어 기다리고 이제 있어요. 맞아요. 내일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올 텐데 컨센서스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걸 충족하는지 여부보다는 저는 뭐 분명히 충족한다라고 봐요. 다만 이걸 얼마나 뛰어넘느냐.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런 아웃퍼폼,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을 만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올해 이제 가이던스, 앞으로 이제 새롭게 출시된 이제 비배격과 관련된 이제 AI 가속기 매출 전망, 출시 시기,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좀 크게 또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아마 주가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주가가 좀 쉬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혹시 차트를 좀 볼 수 있으면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주가 차트가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지금 오늘 아침에 딱 조정을 이제 받은 폭을 보면 사실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가 그냥 21선 정도 라인에 뚝 한번 떨어지면서 단기 조정을 이제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장중에 이제 7% 정도 밀렸다가 한 4% 정도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상 엔비디아의 이제 급등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너무 많고 엔비디아가 상승한 거에 비하면 상승폭 자체도 좀 미미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단기 저점이 한 680달러 정도 수준 아주 짧은 조정으로 이제 저는 끝날 거라고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저 PBR 얘기를 많이 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미국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 애플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때 계속 주주 친화 정책들을 발표를 해요. 뭐 액면 분할과 관련된 얘기라든지 자사주 매입과 또 자사주 소각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도 애플 많이 올랐다는 얘기 들었을 텐데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에 애플 계속 올라갔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두말할 필요 없고 엔비디아도 5년 전에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했을 텐데 5년 이후에 더 많이 올랐어요. 저는 이제 그렇다라고 보고 엔비디아 주가도 충분히 뭐 지금 골드만삭스가 800달러 정도 수준의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네. 1000달러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오픈 AI가 자체적인 AI 생태계 만든다고 지금 9천조 원 뭐 투자를 받을 거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133조 원 규모의 뭐 AI 반도체 펀딩을 한다. 삼성전자도 지금 뭐 AGI와 관련된 투자를 한다 이러고 있지만 당장 과연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거의 한 2, 3년 동안에는 엔비디아의 이런 독점적인 구조가 저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의 움직인 궤적을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아직도 저는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 오히려 조정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엔비디아도 매수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 우리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이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혹시나 세로뉴스 혹은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까 봐 약간 관망하는 그렇죠.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좀 그 전에 미리 좀 담아봐야 되는 그런 기회로 봐야 될까요? 5장 네. 레시피 세워주세요. 오늘 5장 레시피는 그런 질문이 나올 걸 예상을 제일 하고 궁금해요, 네, 이게.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오늘 한 줄 레시피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다리던 조정은 오지 않는다. 오. 엔비디아 조정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한 680달러 수준이면 단기 저점이 바로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압도적인 어떤 독보적인 어떤 지배력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조정만 받으면 사야지 하는 수급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조정 자체가 길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짧은 조정으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네페스 아크가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 반전을 좀 시켜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가 한 4% 빠져서 끝나다 보니까 대부분 다 개파락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웬만한 이제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기업들 전부 다 상승 전환이 되어 있고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플러스 전환했던 기업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기업들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단기적인 조정이 좀 진행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또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엔비디아 기다리는 조정은 네. 오지 않는데 내일 또 시원한 시장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우리 영민 매니저님께서 오늘 피케오시 원샷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 월요일 2월 12일에 편입했던 나노신소재부터 볼게요. 네. 이 종목에 CNT 도전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나노신소재 편입을 해주셨는데 오늘 지금 16%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힌트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와. 이게 녹화 방송을 다시 틀어서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어제 솔브랜 홀딩스를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면서
전액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했고 에코인 드림처럼 이제 양극재 전구체 만드는 기업이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걸 보면 분명히 2차 전지 섹터의 수급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남아 있는 종목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딱 찍어드린 종목이 이제 나노 신소재. 지난주에 이제 소개해드리고 딱 일주일 만에 나노 신소재가 30% 지금 수익을 기록을 했고 오늘 아침에 목표가 12만 원 훌쩍 뛰어넘고 급등세 2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거든요. 나노 신소재도 차트의 위치를 보시면은 주가가 정말 바닥이었어요. 제가 어제도 길목 잡기 얘기해드렸었잖아요. 이게 바로 또 길목 잡기거든요. 미리 한 일주일 전에 이제 편안하게 그냥 사놓고 시세가 나오는 걸 좀 기다리면 이게 적당한 시세가 아니라 아주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 물론 이제 코스모 신소재 오늘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른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보다 훨씬 탄력적인 이제 반등이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도 주가의 위치가 정말 좋아요. 지금 바닥권에서 스물스물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큰 거래만 한번 터트린다라고 하면 코스모 화학도 나노 신소재처럼 장대 양봉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제가 아까 로터스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이제 IRA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좀 되고 사실상 설비 투자를 시작을 해놓고 설비 투자가 완료돼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는 기업들 업황 위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산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저점 공략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가 에코앤 드림, 나노 신소재 이런 기업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도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솔브레인 홀딩스, 그다음에 나노 신소재 또 그 후속주로 오늘 한 종목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같이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홀딩스 지금도 여전히 어제 또 상한가에 갔었는데 솔브레인 홀딩스로 후속주로 공개해 주셨던 나노신 소재도 오늘 오전장에 이렇게 시원하게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후속주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가지 종목만 더 리뷰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지금 터치한 네페스 아크 볼게요. 네. 이 종목 1월 25일에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됐거든요. 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졌어요. 네페스 아크 당연히 홀딩 해봐도 괜찮겠죠? 이 종목도 사실은 이제 길목 잡기 했는데 길목 잡기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1월 말에 한번 눌렀다가 바닥까지 눌렀어요? 조정을 한번 주고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를 한번 깼다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리뷰를 해드린 이유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미국의 엔비디아, AMD, 오픈 AI 이런 기업들과 지금 치열한 경쟁 내지는 동맹 관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엮일 수 있는 기업들, 네페스 아크라든지 또 모회사인 네페스 그리고 이제 다른 후공정 기업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페스 아크가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사실은 이틀, 3일 전에 주가가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요때 윗꼬리를 달고 거래를 한번 붙여놓았더니 어찌 보면 이 당시에 이제 강한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이 구축이 좀 됐고 이틀 동안에 이제 눌림목 조정 이후에 오늘 호재가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바닥권을 지금 탈피하는 아주 강한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됐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는 내일장에도 충분히 이제 갭상승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4만 원 정도의 이제 목표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또 반도체 종목도 하나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이 반도체 종목들 후공정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오늘 AGI 이슈를 또 띄웠습니다만 특히 또 그 전에 나왔던 이슈가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HBM, 뭐 패키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좀 묶어가지고 무슨 원팀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거 관련해서 또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으니까요. 그 기업을 바로 좀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페스 아크 보유하고 계신 분은 단기적으로 목표가 4만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공개해 볼게요. 많은 네.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그럼 반도체 쪽부터 볼까요? 네, 반도체 종목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7,900원 현재가로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웬만한 이제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기업들 소개 다 해드렸고 후공정 기업도 거의 대부분 다 네페스 아크 뭐 거의 탈탈
활활 털어드렸고 어저께 또 하나마이크론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패키지 관련된 이슈 또 부각되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또 외주 후공정 OSAT 기업들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소개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LB 세미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회사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전문 이제 OSAT 기업이고요.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AGI 이슈를 이제 띄웠잖아요. 이 AGI라는 게 어쨌든 지금 단순히 인간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사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두뇌 어찌 보면 AI의 두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반도체 칩들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삼성전자, 뭐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이 경쟁을 해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장, 그 시장을 이제 선점하기 위한 어떤 삼성전자의 전략.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또 HBM 쪽, 어제 SK 하이닉스는 HBM3E 4세대 지금 HBM과 관련된 이슈도 먼저 이제 선점을 했다라는 게 지금 나와버렸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 메모리 고도화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계속해서 선점을 하기 위한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에서 턴키 방식으로 요즘에 또 에이직 반도체 이런 것들도 많이 뜨고 있는데 턴키 방식으로 이제 범퍼나 웨이퍼 테스트, 패키지 이런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OSAT 기업이 바로 이제 LB 세미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시스템 반도체의 후공정, 특히나 이제 DDI라든지 PMIC 이런 전력 반도체, CIS, 그다음에 시스템 온 칩 이런 것들의 이제 후공정을 도맡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가 출시됐잖아요. 그러면 딱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제 엑시노스. 물론 엑시노스가 이제 울트라 모델은 퀄컴의 이제 스냅드래곤 8세대 버전 3가 이제 들어갔지만 네.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만든 모바일 AP 엑시노스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 엑시노스 이제 후공정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DDI와 관련된 매출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페스라든지 LB세미콘 같은 기업들은 작년에 실제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스마트폰 업황이 이제 안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상 이런 시스템 온 칩이라든지 이런 외주 후공정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적이 다 이제 쇼크 수준으로 안 좋은 이제 실적을 좀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본격적인 이제 실적 전환. 그 다음에 CIS 또 CIS 하면 떠오르는 후공정 기업이 있잖아요. 두산 테스나 마찬가지로 이제 두산 테스나와 마찬가지로 CIS 부문에서도 일부 이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회사 또 LB 루셈은 DDI 이제 제품을 또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B 세미콘과 LB 루셈 요 두 기업 다 올해 이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된 본격적인 이슈에서 수혜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뭐 온 디바이스 AI 이슈라든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띄우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AI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제 이슈 속에서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나 LB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25일 날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아주 강하게 한번 솟구쳤었거든요. 9,500원대까지 이렇게 솟구쳤던 날 제가 여러분들께 LB 세미콘 아니고 네페스 아크를 소개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네페스 아크랑 LB 세미콘이 지금 같이 이렇게 눌림목 조정을 받고 오늘은 네페스 아크가 먼저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B 세미콘도 시차를 두고 분명히 이제 이런 비슷한 시세가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제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기다리던 기회는 조정은 이제 오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좀 과감하게 이제 또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냉철한 이제 판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7,000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페스 아크의 상승 흐름을 타서 이 LB 세미콘도 시원한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10,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까 전에 2차 전지 쪽 네. 저희 이제 후속주 또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네. 17,120원 현재가로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원에너지는 역시 2차 전지, 특히 리튬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또 하이드로 리튬 같은 이런 네. 종목들이 정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막 10%, 15%씩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제 차트가 올라왔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빠져있던 구간이었거든요.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특히 지금 2차 전지 단의, 특히 소재 단의 종목들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 기업들보다는 그 외에
전해액이라든지 전구체라든지 CNT 도전제라든지 뭐 이런 쪽의 종목들, 이제 음극재 종목들도 오늘 대주전자재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실리콘 음극재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대한 어떤 가격 매력도 부각이 좀 되고 업황이 당장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만 주가라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한 3개월,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반기가 되면은 전기차와 관련된 업황도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강원에너지는 자회사 이제 강원 이솔루션하고 같이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라고 볼 수 있는 수산화 리튬을 이제 가공하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이제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월 생산량이 이제 1000톤 이상의 이제 생산량을 확보를 했고요. 특히 이 무수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순도 최소 99.999% 이상의 무수 수산화 리튬을 가공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자회사 강원 이 솔루션이 그런 이제 설비 투자가 이제 완료가 돼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인식될 수 있는 구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이 양극재 전구체 사업을 작년에도 한다고 얘기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설비 투자가 이제 끝나고 또 혹은 더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하면서 매출액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에너지도 작년에 주가가 엄청 강하게 올랐었던 기업이에요. 뭐 작년 상반기 때 2차전지 종목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포함해가지고 뭐 급등하지 않은 종목이 없었는데요. 강원에너지도 작년 상반기 때쯤 뭐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5,000원, 6,000원대에 있던 게 44,000원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행보 조정을 좀 받으면서 거의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조정을 받고 추세가 이제 조금 바뀌려고 하는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또 미국 시장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 중에 포드에서 생산하는 이 전기차 가격을 1,000만 원 떨어뜨린다. 가격 인하 얘기가 또 나오면서 이것도 아마 오늘 테슬라 주가가 조금 빠진 거에 이제 원인이 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가 주도하는 이 전기차, 저가 전기차 시장에 어찌 보면 포드도 이제 가격 인하하고 중국의 이제 기업들도 계속해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분명히 또 위기감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이제 저가 전기차가 많이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업황 회복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도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홀딩스와 나노신소재 후속줄 오늘 강원에너지 편입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저희 또 이번 주에 우리 매니저님 머니 콘서트를 진행하시잖아요. 어떤 얘기 전해주시나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머니 콘서트 진행해 드릴 텐데 저는 뭐 책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I하고 네. 로봇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단 말이에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 AI 얘기는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AI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 확실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머니 콘서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저희가 또 오후 1시 스탁벅스에 오후장 레시피와 원샷 스페셜 종목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